엔터 3사에 대해서 네.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기관 투자자들. 예.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는 4대장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현실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틀림없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더블 가까이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15% 20% 내외에서 조정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 향 수주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저는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이 상한가가 무더기 들어가는 현상들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어요. 캐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움은 16만 원 정도 수준을 목표 가격의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확산 과정에 있다. 특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오셨는데요. 엔터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엔터주를 봐야 하는 이유들. 네. 네. 뭐 엔터주가 관심은 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막 이제 조선 방산처럼 뜨겁진 않은데 그죠? 네. 지금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뭐 표면적으로 그 데모넌터스라든가 네. 아티스트를 복귀라든가 이런 얘기 말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보통. 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 말고 네. 제가 실제적으로 엔터주의 흐름이 앞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시장과 우리의 주식시장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주도주들이 끌고 가는 시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기존까지는 엔비디아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지표들을 보게 되면 고용지표 실업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4.3%.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지표가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였습니다. 50.1%. 50 이하는 이제 침체를 얘기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다들 미국 시장을 판단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투자의 심리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2,400포인트에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 세법, 네. 세제 관련 개혁 네.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양도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네, 법인세 그렇죠? 인상, 네. 그다음 거래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장에서 바라던 내용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기대감에 올라왔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판단해 볼까, 기다려 볼까. 지금의 상승은 네. 좀 더 부담스러운 자리인가 아닌가라는 심리가 꺾여버렸습니다.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특히 대형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기관 외국인이 좋았던 조방원이라든가 대형주 중심으로 한 시장이 이제는 개인 중심의 시장으로 움직여주는 성장 섹터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와중에서 재료 가치를 보유한 엔터주의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오늘 장 강했지만 네. 앞으로도 상승이 진행되어질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남과 다른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네. 큰 거는 좀 찾아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타날 걸로 보셨고요. 네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뭐 장이 꺾이고 대형주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1달러 그죠? 그렇죠. 1달러 돼서 에너지를 모으고 쉬었다 이제 갈 때 되면 사실은 반도체나 조방원이 네.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공백기 네. 교정기니까 순환매 속에서 개인 관심 중에 엔터주를 봐야 된다. 네. 그래도 이제 뭔가 그런 관심이 모이려면 뭐 이슈든 수급이든 실적이든 뭐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중국 관련 요인일 겁니다. 우리가 엔터주가 올라갈 때는 뭐 아티스트 복귀 이런 게 아니고 중국과 연계된 흐름들이 나타날 때 엔터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올 초 1월부터 한 4월까지도 중국의 뭐 춘절이라든가 노동절 관련해서 중국 관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중국과 연계된 이슈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10월에 에이펙이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때 최고 관심사는 시진핑이 과연 한국에 올까? 정상회담 연출될까? 라는 부분입니다. 네. 온다고 뭐, 연락 안 했어요?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어요. 온다고 연락 안 했어요?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올까요? 네. 선물 보따리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한알령 대표적인 뭐 해제가 이제 선물. 트럼프가 갖고 둘이 정상회담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가능성까지 바라다 본다면 더 큰 재료가 되겠지만 일단 시진핑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지금으로서는 높죠. 네. 그래서 여기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재료 가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네. 엔터주의 또 뭐 미디어 관련주의 주가 상승은 오늘장 크게 올랐지만 네.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8월, 9월에 걸쳐서.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 그동안은 이제 중국보다는 사실 글로벌 모멘텀, 그죠?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역대급으로, 그죠? 네. K컬처, K팝으로 갔었는데 사실은 뭐 BTS가 군대 갔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불핑도 뭐 해체를 하니 안 하니 그리고,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 다시 이 BTS도 컴백하고, 그죠? 예, 내년 초에 컴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알령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엔터주 나빠 이제부터 빠질 거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기업별로 보거나 이슈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하이브가 이제 대장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맞습니다. 네. 시총도 제일 봤을 때 크고요. 시총 볼 때 대장주인데 방시혁 노이즈가 네. 좀 아직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살아있는 그 리스크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리스크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도 오너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시세 조정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그 편법 증여 관련된 무죄 이제 다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브의 의장의 리스크는 부당이득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으로 야기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플하시네요. 왜냐하면 하이브 시총이 한 13조 되거든요. 이 중에 한 40%. 하이브 이재용 회장이 돈으로 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편법 증여는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거예요? 증여하고 증여도 결국 돈 관련된 거죠. 시세 조정도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다만 부당이득은 이득 받은 만큼만 눈에 토해 보인다, 놓으면 그게. 되거든요. 네. 뭐 그럼 사회화는 하겠지. 네. 그걸 뭐 어떻게 돌려줄 게 없으니까, 그죠? 4천억 정도인데 네. 그 방시혁 의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면 한 5, 6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45%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13조에. 그러면 4천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뭐 사회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지분을 일부 내놓게 되면 클리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로서의 잔재된 악재이긴 하지만 돈으로 야기된 문제는 돈으로 풀 수 있는 기존의 그 오너 리스크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은 오너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크게 보지 않는 사법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 수급 말씀하셨는데 수급 동향은 어때요?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엔터 3사에 대해서 네.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기관 기관이? 투자자들. 예. 외국인은요. 엔터주 국내 엔터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기엔 뭐 시총 자체가 덩어리 자체가, 그죠? 네. 예전에 하이브 정도면 뭐 그래도 글로벌 인지도가 있어도 하이브 YG SM에 대해서 외국인들 그 지분율 한도 지분율을 보게 되면 한 10% 중후반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엔터주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답니다. 한류가 이렇게 강한데 자기들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딸들 얘기를 듣고 이러면 아빠, 데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살 텐데, 그죠? 딸들 말을 안 듣는 건 맘대로. 자기들 기준으로는 엔터주라고 하면 소니뮤직이나 네. 디즈니 같은 게 그렇죠, 엔터사. 네. 그러니까 판권을 가지고 음반을 내는 회사들이 엔터사이지 우리나라 같이 아티스트를 키워서 육성하고 네. 그거를 이제 뭐 어떤 기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기업이 이 접근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기세가 꺾인 흐름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또 엔터주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고점 돌파한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10월까지 재료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의 이제 확산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겠죠. 최근까지는 주도주, 선도주, YG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본다면 이제 뭐 엔터주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가주,
그리고 거래가 안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 빼고 나면 한 7, 8개 종목을 압축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 얘기했고요. 네. 김대중 대표님이 아주 뭐 클리어하게 돈으로 야기된 문제는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하이브 문제는 큰 걱정은 아니라고 보고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네. 엔터주 가운데 관심주는요. 이제 4대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신 4대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는 4대장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현실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디어유라든가 디어유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당신, 존경하는 당신, 디어유. 너무 뜨거우면 디어유 조심해요. 디어유 우리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네네. 있겠네요. 디어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큐브 엔터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 개별 종목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대신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선도주가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파급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4대장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GIP 엔터, SM, IG 엔터 그렇죠? 네. 여기를 4대장이라고 하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들은 많이 올라서 그러면 일단 조금 제껴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YG하고 SM은 비교적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강해요. 근데 하이브하고 JIP는 비교적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4대장 내에서 대형성 종목을 판단해서 접근한다라면 당연히 YG하고 SM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형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디어유와 뭐 콘텐트리 중앙 같은 종목들 이런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어유는 워낙 중국 모멘텀이 크고요. 이게 네. 국내에서도 디어유가 이제 팬 서비스, 팬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예, 5천 원씩 한 달에 과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봉이 김선달 비즈니스예요. 맞습니다. 구해 붙이는 건데요. 이익률도 높고요, 그죠?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열리니까 그죠? 그렇죠. 디어유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그런 거에 보면 기업 얘기 조금 한다고 해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뭐 별로 관심 없는데? 네. 관심도 없었고 주가 네.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최근에 며칠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엔터보다는 콘텐츠로 봐야 되죠. 그렇죠. 미디어 콘텐츠 엔터 전반에 이 미디어 콘텐츠 엔터가 동반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엔터가 좀 더 강하고 네. 미디어 단에서 종목들은 뭐 그 흐름 그 CJENM이라든가 뭐 등등등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동반해서 간다라고 판단해 볼 때 이들 종목이 같이 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콘텐츠리 중앙이나 뭐 이게 디어유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밸류가 어째서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전체적인 흐름의 분위기. 네, 분위기가 이제 대형 엔터 4산을 갔으니까 네. 밑에 단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갈 수 있다. 네. 이런 로직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 디어유하고 콘텐츠 중앙 아까 또 하나도 큐브 말씀하신 엔터. 큐브 엔터. 네. 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 분위기지만 기업 얘기를 전혀 안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중소형 엔터잖아요. 네, 중소형 엔터하고 주가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콘텐츠리 중앙이나 디어유와 비슷한 형태의 주가 수준에서의 지금 현재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고요. 정확하게 소속사의 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런 로직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에이스토리, 뉴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기스트 뭐 이런 데네. 뉴나 네. 말씀드렸던 몇몇의 종목들은 거래가 안 되거나 음, 또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접근도 측면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컨티어 중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추리신 거군요. 그렇죠. 그죠? 30개 네, 종목이 미디어 엔터 관련주인데 음. 이 중에 이제 추려서 관리 종목, 거래 안 되는 종목, 저가주를 네. 추리고 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4사와 엔터 4사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3사 정도가 포함이 돼서 7, 8개 종목이 네. 현 시점에서 투자 관심도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네.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악재가 해소된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오락가락하네요, 좀 그죠?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라왔죠. 제일 속속했던 게 삼성전자였는데 저 연간으로 보면 하이닉스 엄청 올랐고 그죠? 네. 쉬는 동안에 그 못 올랐던 삼성전자가 좀 올랐고. 네.
그러고 보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만큼 의미 있게 오른 건 또 아니잖아요. 일부 소재주들은 또 올랐고요. 예. 하이닉스는 1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찍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고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7만 원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작 단계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해 보는 게 합리적인 그 결정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리 반도체 얘기를 하려면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많죠. 네, 뭐 관세 문제도 뭐 네. 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뭐 한국은 제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트럼프는 뭐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에 팔면 15% 우리한테 줄래? 뭐 이러고 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관심이죠. 말씀하신 그럼요. 것처럼 네. 꽤 올라왔는데 네.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앞으로는 시장을 뭐 주도하면서 갈까 이런 궁금증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까지 내년 초까지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틀림없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주도했을 때 가격을 판단해서 고점부를 예상을 해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쪽, 엑시노스 쪽, 그다음에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을 통해서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네. 1차적으로는 파운드리 관련한 개선된 내용들이 시장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시노스도 하반기에 안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7만 원 전후로 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지만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5만 원 수준에서 7만 원 수준까지 40여 프로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에 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월봉상의 양봉 흐름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양봉이 4개가 나오면 통상 하나 또는 많게는 2개 정도의 음봉을 시연하는 형태로의 쉬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월봉으로. 예, 월봉 기준으로. 짧게 보면 너무 흐름이 단기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가 4개월 연속해서 양봉을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까지는 양봉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연말을 내년 초를 겨냥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의 가격 수준 대비해서 충분히 월등한 수준에서의 상승력이 있어 보인다 판단되지만 이번 달과 8월이죠. 그리고 9월 중반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판단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더 해야죠. 테슬라 수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거죠. 네. 올라오는 시점에 이제 테슬라 23조 원이었죠, 그죠? 수주 네. 모멘텀이 있었고 애플 쪽에 또 협업. 있었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먼 얘기 아니냐, 당장 실적이 안 되는 거죠. 파운드리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냐, 걸려서 매출에 반영되는 것도 제한적이냐, 연간 반영되니까 그죠?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28년도부터 2나노급 수율 70%를 조건 제시했습니다. 28년도라면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율 70%라는 건 지금 2나노 정정에서 수율이 3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에 국한해서 가능성을 두고 수주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이 300조였고요. 이 중에 반도체 매출이 120조였습니다. 이 중에 반도체 수익이 15조였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쪽에서 시스템 포함한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죠. 8조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그냥 디램이 적자가 아니군요. 네. 엄청나군요. 엄청난 겁니다. 15조 이익인데 8조가 그거를 일정 부분 줄일 수만 있어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테슬라의 얘기는 미래지향적 내용이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닌텐도사에서 8나노급이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1차 분으로 한 300만 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 1이 전체적으로 판매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8천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에 개선되는 상황에서 기대감도 테슬라를 통해서 우리 얻었고요. 그리고 아직 뉴스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닌텐도의 수주 관련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 상태가 지금은 아니겠으나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숫자로의 확인되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실적 내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2분기에 4조 6천억 이익단 그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 1조 약간 넘는 금액을 가상해서 감안한 형태로의 그 이익단을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일부분씩 감소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의 개선이 일부분씩이라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1년에 8조 원씩 손실이 나고 있는 이 부분이 개선될 때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인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넥스트 그럼 네. 결국 이제 HBM은 어떻게 할 거냐 관건이잖아요. 그죠? 이제 하반기 내년 가면서 HBM 쪽도 하이닉스의 독주, 하이닉스가 이제 파이는 크지만 그죠? 네. 이제 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삼성이나 AMD가 메꿀 수 있다. 네. 네. HBM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의 물량을 다 가져올 수는 없고 하이닉스의 지금 전체 매출의 한 30%가 HBM과 관련된 매출이거든요. 매출은 그렇지만 뭐 이익은 크죠. 크죠. 네, 이익은 50% 정도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치는 굉장히 큰데 매출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아주 삼성이 다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그렇게 매력이 있는 상품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향이 아닌 엔비디아 이외의 HBM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서로 두들기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일부 그 시장에서 도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퀄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내용에서의 12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얘기들도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 이제는 하긴 퀄 테스트하면 양치기 그렇긴 하죠. 네. 시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돌고는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뭐 더 이상 악재라기보다는 전환됐을 때는 호재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은 판단하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결국은 이게 실적으로 뭔가 좀 터닝이 나타나야 그죠? 네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파운드리 손실이 줄던 그죠? 네. HBM 쪽으로 들어가던.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4조 6천억이었죠, 영업이. 4조 6천억. 그죠? 이게 이제 3, 4분기에 좀 의미 있게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네, 실적 전망. 1분기에 6조 1천억이었고요. 지난 4분기에 6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을 판단해 보게 될 때 4조 6천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자산의 손실 충당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낮은 수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 휴대폰 폴더 7 네, 폴더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에 가산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의 내용인데 반도체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 부분에서 숫자만을 놓고 보면 2분기에 4조 6천억은 저점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태클을 좀 걸어봤습니다. 네. 관심 있는지 아닌지는 마지막에 종목 얘기하실 때 종목일 때 물어보면 되고 네. 하이닉스가 뭐 HBM 쪽으로 해서 워낙 독주하면서 그죠 왔는데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 그죠. 네.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 정도로 예측하면 좋은데 뭐 이게 가벼운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또 사실은 물론 오늘은 올랐지만 그죠. 최근에 낙폭이 좀 조정폭이 좀 있었어요. 고점에서 10% 조정 받은 건가? 30만 원에서 26만 원이니까 15% 정도 15%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면 뭐 그냥 가벼운 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 10% 이내에서 7, 8%, 10% 조정 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네. 올 연초에 16만 원이었습니다. 음. 이게 30만 원 거의 더블 가까이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에도 그리고 지금 15% 20% 내외에서 조정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뭐 매출 역대급이고 앞으로도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여러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궁극의
하이닉스의 주가 변환점은 8월 27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연동돼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30만 원 고점이고요. 뭐 25만 원 저점으로 해서 이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직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엔비디아 향 실적의 대부분의 하이닉스 주가 반응도가 나타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 내에서의 주가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증시 전문가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지금 시점에서. 네. 저는 항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선호도가 삼성전자에 치중한 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시장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더 높은 표를 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에 네. 점수를 좀 두셨고, 네. 기타 반도체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좀 뽑아오신 거 있습니까?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관련 삼성전자 향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특이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이제 네. 특이하다라고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추가로 플러스로 그동안 해석점. 삼전 밸류체인은 못 갔잖아요, 그죠? 굉장히 못 갔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못 가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이제 테슬라 향 수주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저는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이 상한가가 무더기 들어가는 현상들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어요.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몇몇의 파운드리 관련한 이들 종목들의 강한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운드리 자체에서의 상황이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이하다,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중에 탑픽으로는 두산 테스나에 대한 주가 상황, 흐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조정의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진입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66,000원 라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테스나라든가 솔브레인 같은 삼성전자 향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 대비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의 자리에서 진입을 이번에는 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실 어려울 때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어려움을 뚫고 네. 한 번에 돌린 건 아니고, 그죠? 네. 오다가 밀리다가 이제 이번에는 되게 오늘도 그렇고요, 그죠? 그렇죠. 셀에 이어서 소재주 쪽으로 정말 매우 강하게 수급이 시세가 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손실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장기적으로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죠. 네, 특이하게 오늘 장에서의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되면 매기가 확산된다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종목수의 확산 과정을 통해서 탄탄하게 주가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양사, 3사 그러니까 셀사 중심에서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죠. 움직였습니다. LG화학 시작으로 해서 LN솔, 삼성 SDI 네. 이렇게 해서 최초에 진행했던 것은 엑셀 이노베이션이 먼저 움직였었죠. 그렇죠. 네. 이 주도주 셀사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게 확산되는 흐름으로 LNF라든가 에코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 코스모 그룹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렇죠?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엔캠 같은 종목, 그렇죠. 대우전자재료라든가 네. 기타 등등의 종목들로 확산이 되는 네. 흐름들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통상 주가 상승에 어떠한 섹터가 시장을 선도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도주가 있고 이 주도주를 비롯해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종목 상승이 전개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장 오늘 상승하고 내일 빠지고 이런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니고요. 내일 조정받을 수는 있겠으나 추세적으로 흐름을 잡았다. 바닥은 이미 찍었고 추세를 잡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까지는 어떻게 보면 추세보다는 그냥 아직은 반등일 거야.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올라온 게 자체가
그 소위 캐즘 극복이 아니고 그죠? 네.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또 소재사 중국 기업을 좀 제재해 주는 거 그죠? 맞습니다. ESS의 부각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 전기차 EV 쪽의 캐즘 극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접근이 뭐냐면 과거 23년도에 움직였던 2차전지 업종의 주가 탄력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연속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개선되는 현상들을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이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ESS 테슬라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LG엔솔에서 네,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기업죠. 돌이켜 보면 테슬라가 그때 지금까지 중국산 ESS 제품을 그 썼었어요. 근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나오면서 대체제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요를 확장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1년에 20조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 ESS 분야가 한 10% 정도 됩니다. 2조, 내년도에는 5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10% 내외거든요. 전체적인 포지션 차지하는 비중에서의 ESS 분야가 아직까지는 전체 그 회사의 그 먹거리로 성장하기는 지금 조금 작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6조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몇 년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되는 수주 물량이고 LG엔솔 전체 매출 규모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물량은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성이죠. 그리고 캐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데 일시적 수요 감소가 해소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캐즘에 대한 해소 관점으로 보는 기준은 2분기 연속 흑자 기업들이 나타나는가가 기준이 되거든요. 예. 첫 분기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분기 연속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면 일시적 수요 감소가 해소되는구나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LG엔솔,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2분기 연속이긴 하나 이번 분기에 실적이 조금 한 자릿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2분기 흑자 전환인데 이게 매출 증대와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비용 감소를 통해서 이익 규모를 늘린 건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 BM은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LG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은 좀 줄었어요.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이익은 2분기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충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캐즘이다 아니다라고들 많이 판단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데이터가 2분기 연속해서 흑자로 전환됐을 때는 캐즘 극복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은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네. 그런데 사실은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그죠? 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참 요원한 네. 섹터인데 그때 김대중 대표님이 와서 2차 전지 이제 사도 된다. 좀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이요? 그랬는데 그죠? 이제는 사실은 많이 올라와서 이 지점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캐즘의 극복이라고는 하셨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을 비중을 늘리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러면 김대중 대표님이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된다? 되는데 제가 아까 전제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상승 탄력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주가는 바닥점을 돌파해서 상승 곡선 선상에 있다. 그러면 올라가긴 할 건데 과거의 탄력도를 감안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종목별로의 흐름들을 보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때 셀사는 현 시점이 고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수 전후 약간의 2, 3%, 5% 내외의 가격이 고점입니다. 지금 고점부에 들어왔고요. 에코프로비엠에서 양극재사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6만 원 정도 수준을 목표 가격의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7만 한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LNF 8만 3천 원인데 지금 가격이 지금 제가 LNF. 네네네. 네네. LNF는 제가 잘못 네, 그러니까 판단한 에코프로는 모양입니다. 13만 4천 원이니까 16만 원 네. 받고 그죠? 포스코 퓨처엠은 20만 원을 20만 원, 목표가로 보고 16만 있습니다. 원짜리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업종의 현 시점에서의 주가 대응은 상방의 곡선을 그려가고 있으나 목표점을 크게 잡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15% 20% 크게는 20%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셀보다는 소재 쪽으로. 그죠? 그렇죠. 셀사는 이미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었고요. 이제 양극재로 전환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주로에 확산되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으로는 판단되고 있으나 목표점을 과거같이 아주 높게 잡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 맥시멈 20% 그리고 나서 쉬는 과정에서의 탄력도를 봐서 더 갈지 아니면 쉬는 과정이 좀 더 길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확산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확산된다는 건 사실은 집중도가 상승 종목은 많아지고 관심은 많아지지만 집중도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주도적으로 확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확산이 되면 이제 주변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LG 엔솔도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엔솔 같은 경우 사면 그래도 많이는 안 오른 것 같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많이 더 올라 이런데 그죠? 네. 지금 말씀하신 소재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약간 대형사 쪽에서의 뭐 양극재 업체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비엠, 네네. 퓨처엠, 그죠? 그렇죠. 뭐 LNF는 조금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오늘도 보면 오르는 것들은 그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엔캠이나 코스모 신소재, 뭐 땡땡 리튬 이런 거예요, 네네. 그죠? 그런 게 좀 경계할 요인은 아닙니까? 경계 이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의 설명을 드리면 확산 과정에서 주도주가 마이너스인데 주변주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HJ중공업이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반면에 하나오션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들의 흐름들은 마이너스가 나는 주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확산이 아니고요. 소외주로의 이동이 되면서 마지막 손털기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확산의 과정은 주도주 성격에서의 종목이 빠지지는 않으면서 1% 또는 마이너스 1% 보합 수준에서 시장을 받쳐주는 형태의 모습들이 지켜주면서. 나타나주고 나머지 종목들이 한 단계 상승 그리고 이 종목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과정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이 확산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확산 과정에 있다. 특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시점에서의 관심주는 에코프로비엠, 버스큐처엠, LNF, 양극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격에서 최대 목표 가격의 흐름을 20% 정도를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뭐 내일 이번 주 장에서 어떠한 출발 지점에서의 가격 상황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내일장 이후의 상황에서 지금 가격 대비 플러스권대 출발 지점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진입에서는 크게 수익이 날 부분이 뭐 10% 내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로에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주변주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코스모 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상승을 강화시킬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LG솔루션이 테슬라로부터 ESS 장비를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코스모 그룹은 GS 그룹의 반개 회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LG 그룹으로부터 많은 수주 물량을 지원받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그룹이라든가 엔캠이라든가 이 주변에서 움직였던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앞으로 강화되고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시장 상황과도 연동이 되네요, 그죠?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대형주장으로 올라올 때는 2차 전지도 사실은 LG엔솔 뭐 이런 쪽이 하드캐리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LG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자체가 약간 슬로우해지면서 조정으로 종목 장세로 간다고 보면 2차 전지도 셀보다는 소재 쪽에서 좀 가벼운 쪽이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로직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석만 하는 거 처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근데 사실은 뭐 그전에도 보면 뭐 사실 뭐 대주전자재료나 그죠? 그렇죠. 뭐 코스모 그룹 이런 쪽은 다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죠? 네네네. 네네. 리튬에만 너무 이렇게 올인되는 기업들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고 그죠? 네. 네. 중국의 광산이 이제 잠정 폐쇄됐다라고 해서 관련한 하이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 2개월 동안 이제 폐광 그러니까 생산을 중단한다고 네.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인 상황이거든요. 폐광이 아니라 잠시 영업 중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좀 다른 각도로의 한번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건 돌리기 잘 하시는 분이야. 뭐 거기서 수익 내시면 좋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네. 그냥 뭐 해설 뉴스에 따라가면 그죠. 네. 네. 금양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금양은 그렇습니다. 이미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거고 네. 땡땡 리튬 이런 건 조심스러우니까 그죠. 가지고 계신 그렇죠. 분들은 야 잘 올라가는데 왜 초치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조심스러운 건데 뭐 금양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전에 우리가 리튬 관련해서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주는 아니지만 2차전지로 분류되면서 시세 흐름에서의 어떤 연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양수겸장 두 손에 떡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이슈가 발현될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철강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개선될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셀사에 대한 그 주가의 움직임이 더디어진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현 시점에서 관심도 좋다,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차 전지 전략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